4인승 기체 한 대가 캘리포니아 마리나 공항에서 이륙해서 몬터레이 공항까지 한 18.5km를 비행했거든요. 네, 걸린 시간이 단 12분이었죠. 그러니까 실제 거대한 상업용 여객기들이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는 그 실제 공역 안에서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기체는 그냥 평범한 경비행기가 아니라 조비 에비에이션이 만든 에어택시였거든요. 에어택시가 상업 공역에 들어갔다는 게 이게 항공 역사에 남을 엄청난 변곡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거대한 드론을 수직으로 띄워서 그냥 텅 빈 하늘을 쌩하고 날아간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기존 여객기들이랑 섞여서 날았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에어택시가 몬토레이 공항 상공에 진입했을 때 기존 여객기들의 그 항로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공중에서 무려 5분 동안 대기 패턴을 돌았어요. 스스로 간격을 맞춘 거죠. 아, 5분 동안이나요? 에어택시가 그 기존의 거대한 항공 관제 시스템이라는 톱니바퀴 안으로 이물감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간 첫 사례인 셈입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여러분 솔직히 하늘에 나는 택시 개발됐다는 기사나 영상은 수도 없이 보셨잖아요. 근데 한두 대가 아니라 막 수십 대, 수백 대의 에어택시가 출퇴근 시간에 저 복잡한 도심 빌딩 숲 상공을 날아다녀야 이게 진짜 상용화잖아요. 그렇죠. 도심 상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기체들이 공중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심지어 교통체증도 없이 날아다닐 수 있냐는 겁니다. 조비의 실제 기술력, 그리고 이 수백 대의 기체를 통제할 AI 관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 자, 이것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도심 상공을 통제한다는 게 왜 어려운지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게 기존 공항 관제탑에서 여객기를 지휘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물리적인 난제거든요. 여객기 관제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객기는 보통 3만 피트 상공의 텅 빈 공간에서 정해진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도심의 빌딩 숲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 막 장애물도 많고 그렇겠죠? 네, 이른바 도심 협곡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골목마다 불어오는 빌딩풍 방향이 다 다르고요. 갑자기 타워 크레인 같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기상 변화도 엄청 극심하고요. 그러니까 인간 관제사가 레이더 화면 보면서 무전기로 오른쪽으로 10도 틀어라. 이렇게 지시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속도나 변수가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불가능하죠.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결국 인간의 두뇌를 완전히 배제하고 AI한테 이 하늘의 교통경찰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AI 관제 시스템은 단순히 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수준이 아니에요. 기체의 하드웨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작동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AI 관제의 첫 번째 단계가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탐지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센서들이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그게 바로 센서 융합이라는 개념입니다. 도심에서는 막 안개가 짙게 끼거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 오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요. 네, 카메라는 사람 눈이랑 같아서 그렇게 시야가 가려지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때 레이더가 전파를 쏴서 안개를 뚫고 그 너머에 있는 물체의 형태나 속도를 파악하는 거죠. 오, 레이더가 안개를 뚫어주는군요. 그럼 라이다 센서는요? 동시대 빛을 쏘는 라이다 센서는 주변 빌딩이나 장애물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의 3차원 지도로 실시간으로 그려냅니다. 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감각기관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AI가 하나로 뭉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뭉쳐서 완벽한 주변 상황의 어떤 복제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완전 눈 안 보일 때는 박쥐처럼 초음파로 보고 또 동시에 레이저로 공간을 스캔하는 괴물을 하늘에 띄워놓은 거나 다름없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주변 상황 파악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을 내려야 하잖아요. 이 판단 단계를 보니까 약간 시속 320km로 움직이는 3차원 체스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차원 체스판.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거기서 엄청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변수죠? 체스판 자체의 규칙이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아, 규칙이 변한다고요? 네,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거나 특정 공역에 기체가 몰리면 AI가 강화학습을 통해서 즉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수백만 번의 가상 충돌을 경험하면서 쌓은 직관으로 동적 항로를 재설정하는 거죠. 스스로 학습해서 바로 경로를 바꾸는 거군요. 근데 AI가 그렇게 혼자 결정해버리면 불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XAI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결정 과정이 블랙박스처럼 감춰진 게 아니에요. 오, 그럼 인간이 볼 수 있나요? 네, 인간 운영자가 모니터를 보면서 지금 저 기체가 돌풍 때문에 고도를 15m 낮춰서 우회하는구나 하고 그 논리를 실시간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아, AI가 체스판의 말대로 움직이는 논리를 인간한테 실시간으로 브리핑해준다는 거네요. 확실히 안심이 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부분이죠?
AI가 아무리 완벽하게 보고 수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경로를 다 계산했다고 쳐요. 근데 기체는 결국 물리적인 쇳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죠. 빌딩 사이를 지나가는데 막 마이크로버스트 같은 엄청난 하강 기류가 덮치거나 모터 하나가 갑자기 멈췄어요. 소프트웨어가 위로 솟구 쳐라 명령해도 하드웨어가 그걸 못 따라가면 결국 추락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제어 단계에서 모델 예측 제어, 즉 MPC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모델 예측 제어요? 그건 기존 시스템이랑 뭐가 다른가요? 기존 제어 시스템은 돌풍 맞고 기체가 확 기울어지면 그걸 다시 수평으로 맞추려고 뒤늦게 모터 출력을 높입니다. 사후 대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요. 네. 근데 MPC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체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1초, 3초, 5초 뒤에 기체가 어떤 물리적 궤적을 그릴지 1초에 수천 번씩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해요. 잠깐만요. 바람에 밀려서 기체가 기울어지기 전에 5초 뒤의 상황을 미리 계산해서 아예 기울어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날개 각도나 출력을 바꿔버린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통신이 잠깐 끊기거나 빌딩 때문에 GPS 신호가 막 튀더라도 MPC는 이미 수추 후에 수학적 궤적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아주 강건하게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위험 탐지하고 경로 판단하고 막 NPC로 충돌 피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민간항공국 주도로 진행된 영공관리 프로젝트 데이터를 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네네. 테스트 중에 유인 헬리콥터랑 무인 에어택시가 공중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 AI가 충돌 위험 인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회피 궤적 계산해서 양쪽의 분리짓이 내리는데 걸린 시간이 단 0.1초였습니다. 0.1초요. 와, 인간 관제사가 화면에서 깜빡이는 점 보고 마이크 버튼 누르고 고도 낮추세요. 입대기도 전에 그냥 상황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속도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은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인간 관제사를 초월하는 AI의 능력. 그렇다면 이게 현실의 그 척박한 비행 환경에서도 진짜 작동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현실 검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조비 에비에이션 사례가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비가 그냥 프로펠러 여러 개 달린 예쁜 전기 비행기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비의 진짜 무기를 보셨군요. 조비의 본질은 기체 제조사를 넘어서 사실상 거대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요? 조비는 엘리베이트워스라는 자체 개발 항공 운영 소프트웨어를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자체 운영 체제가 있군요. 네, 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우버의 그 거대한 디스패치 시스템이 엘리베이터 OS의 뼈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행만 잘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승객이 예약에 딱 켰을 때 가장 가까운 버티포트는 어디고 대기 중인 기체 배터리는 충분한지, 다른 기체랑 항로는 안 겹치는지 이걸 싹 다 통합 계산하는 지능형 매칭 엔진이 기체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 기체가 하드웨어 스마트폰이라면 엘리베이터 OS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 뭐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거네요. 네, 아주 딱 맞는 비유입니다. 이론은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그럼 이 시스템을 하루에도 수천 대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 그 실제 대형 공항 상공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비랑 나사가 같이 한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네,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에 있는 퓨처 플라이트 센트럴이라는 고정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를 했죠. 그게 실제 관제탑이랑 똑같은 환경인 거죠? 맞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360도 시야를 제공해요. 거기서 미국에서 가장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영공을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세팅했습니다. 댈러스 포트워스면 막 수백 명 태운 보잉 777기들이 분 단위로 내리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에어택시를 푼 거예요? 네, 가장 가혹한 조건을 만든 거죠. 실제 공항 관제사들 투입하고 여객기 트래픽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공중에 45대의 에어택시를 동시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AI 관제 도구로 이 트래픽 사이를 비행하게 했죠. 결과가 어땠냐면 시간당 최대 120회의 에어택시 이착륙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오, 정확히 30초에 한 대씩 기체가 뜨고 내렸다는 거잖아요. 거대한 국제공항에 빽빽한 이착륙 스케줄 사이사이에 30초마다 하늘에서 한 대씩 쓱 내려와서 승객 내려주고 또 날아갔다는 건데 이게 기존 트래픽에 아무 지장을 안 주고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인간 관제사의 경험적 지휘랑 AI의 0.1초 단위 정밀 계산이
융합된 마법입니다. 기존에는 충돌 막으려고 비행기들 사이에 엄청 넓고 여유로운 안전거리를 뒀어요. 일종의 완충지대 같은 거네요. 네. 근데 AI가 궤적을 밀리미터 단위로 예측하고 통제하니까 그 여객기 사이사이에 미세한 시간적, 공간적 틈새로 에어택시들을 기가 막히게 끼워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와, 퍼즐 맞추듯이요. 상용화 비관하던 사람들이 항상 묻던 게 기존 항공기랑 어떻게 섞여 날 거냐였는데 완벽한 해답을 증명한 거네요. 그렇죠. 가장 큰 산에 넘은 겁니다. 조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그 척박한 나사 테스트 통과한 건 알겠는데 근데 또 실제 하늘에는 조비 기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기체들이 있죠. 경쟁사 아처 기체도 날아다닐 거고 막 아마존 배달 드론에다가 경찰 헬기, 의료 닥터 헬기 막 다 섞여 있을 텐데 이거 제조사가 다 다르면 통신 방식이나 언어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통제하죠? 아직 예리한 지적인데요. 그 지점이 각국 정부가 나서서 구축해야 하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영역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군요. 네, 영국이나 한국 정부가 지금 구축 중인 플랫폼을 보면 결국 통역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드론이나 에어택시들이 각자 자기 언어로 데이터를 막 뿜어내고 있으면 국가가 관리하는 AI 중앙 시스템이 그 각기 다른 언어들을 실시간으로 쫙 통역해서 단일한 하나의 표준 데이터로 변환해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럼 제조사가 달라도 결국 관제 시스템 화면에서는 다 동일한 규격의 점으로 보이고 경로도 다 공유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영국 민간항공국의 단일 주의체계나 한국의 가상통합운영 플랫폼이 다 그런 맥락입니다. 변환된 정보가 국가 표준 데이터망을 타고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랑 그 엘리베이터 OS가 일종의 스마트폰이라면 각국의 이 AI 통합 영공 관리 플랫폼은 5G 통신망 같은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거 약간 도심에서 막 엄청 복잡한 교차로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도 꽉 막히는 교차로에 구급차 35대가 막 사이렌 울리면서 동시에 들이닥쳤어요. 오, 인간이 신호등 조작하거나 수신호로 정리하려고 하면 무조건 차들 엉치고 대형 사고 날 겁니다. 근데 그 교차로를 통제하는 엄청 똑똑한 AI 두뇌가 있어서 차 35대의 속도를 1km 단위로 미세하게 싹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멈추고 속도만 살짝 늦췄다가 올리면서 톱니바퀴 물리듯 교차로를 스르륵 빠져나가는 통제가 저 상공에서 벌어진다는 거네요? 네. 제조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AI 인프라가 하늘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기술의 가장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 얘기하면서 인간이 AI의 판단을 납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화면 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근데 극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대의 기체가 엉킨 도심 한복판인데 막 갑작스러운 돌풍에 통신 오류까지 겹쳐서 수십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할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전체 공역 통제하는 AI 관제 시스템이 우리 인간의 물리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아주 기괴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다중회피 기동을 수십 대 기체에 쫙 지시를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기체들이 비틀면서 스쳐 지나가고 결과적으로는 대형 참사를 완벽하게 막아냈어요. 사람들은 환호하겠죠. 하지만 인간 관제사 그 누구도 AI가 도대체 무슨 계산으로 그런 회피 경로를 그렸는지 역추적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는 완벽하게 안전했는데 그 과정은 완전히 블랙박스가 되어버린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이해 범위를 아득히 초월해버린 AI의 완벽함. 과연 우리는 과정은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결과만 안전하다고 이 거대한 블랙박스의 판단에 우리 목숨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죠. 하늘의 모든 질서를 기계한테 넘겨주는 순간 궁극의 안전은 없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통제권이라는 환상 속에 갇히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